모든 것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그림자 왕국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희망을 잃었고 왕국의 심장부에서는 나태와 무능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왕국의 왕은 나태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왕은 백성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낮잠만이 그의 유일한 관심사였습니다. 왕의 옆에는 근면이라는 이름의 재상이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바빴습니다. 서류를 이리저리 옮기고 붓을 휘두르며 끊임없이 무언가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든 부지런함은 아무런 결과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의 노력은 그저 헛된 움직임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지혜라는 이름의 젊은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왕국의 무능함과 부지런함이 헛된 움직임에 좌절했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진보는 부지런함과 유능함이 함께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현명한 은둔자를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지혜는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왕국의 쇠퇴를 직접 보았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무능하면 부지런을 떨지 말라. 마침내 지혜는 현수라는 이름의 은둔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해먹에 누워 낮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주위에는 반쯤 완성되었지만 발명품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지혜는 현수에게 왕국을 구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이 쓸데없는 노력으로 가득 차 있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유능함이 때로는 짐이 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지혜는 자유와 도덕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왕국이 길을 잃은 것은 그 기반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유능함이 왕국을 회복시키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혜의 말에 감동한 현수는 마침내 돕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능함이 비록 게으르더라도 책임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혜와 현수는 함께 일했습니다. 그들의 노력은 왕국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었습니다. 진정한 진보는 부지런함과 유능함이 결합될 때 이루어지며 자유와 도덕이 그 기반이 될 때 비로소 왕국은 번영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재를 평가할 때 흔히 쓰던 4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게으르고 무능한 사람. 조직에 큰 해를 끼치지는 않지만 도움이 되지도 않습니다. 게으르지만 유능한 사람. 필요할 때 정확히 움직입니다. 이들이 전략가나 참모 역할을 잘합니다. 부지런하면서 유능한 사람. 조직이 가장 원하는 핵심 인재입니다. 실행력과 성과를 동시에 내기 때문입니다. 부지런하지만 무능한 사람. 가장 위험한 유형입니다. 일은 벌려놓고 결과는 실패로 이어집니다. 기업이나 군대, 관료 조직에서 오래전부터 이 구분은 사람을 배치하거나 인사를 할 때 유용하게 쓰여왔습니다. 과거 독일 참모본부에서 장교들을 평가할 때도 이 4가지 분류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게으르고 유능한 장교는 참모에 두고 부지런하면서 유능한 장교는 지휘관으로, 게으르고 무능한 장교는 그냥 뒷자리에 두지만 부지런하면서 무능한 장교는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군대뿐 아니라 기업과 정치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조직은 유능함보다도 무능한데 부지런한 사람을 더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끊임없이 일을 벌리지만 성과보다 문제를 더 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를 보면 국민 다수가 정치와 관료를 부지런하지만 무능한 유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수많은 법안을 쏟아내고 개혁과 혁신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갈등과 혼란만 키웁니다. 정책이 실행되기도 전에 또 다른 정책을 내놓는 일이 반복됩니다. 관료 사회 역시 보고서, 회의, 대책 마련으로 분주하지만 결과는 문제 해결보다 책임 회피와 행정 절차 늘리기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 사례가 부동산, 연금, 교육 정책입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대책이 나왔지만 근본 문제는 악화되거나 미봉책에 그쳤습니다. 보여주기식 정책과 근본 없는 부지런함이 경제와 사회를 오히려 더 취약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유와 도덕입니다.
자유가 보장되어야 창의와 혁신이 나옵니다. 그러나 자유만 있고 도덕이 무너지면 자유는 방종과 탐욕으로 흐릅니다. 반대로 도덕만 강조하고 자유를 억압하면 전체주의와 권위주의로 후퇴합니다. 문제는 지금 한국에서 가정과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의, 책임, 공동체 의식 같은 기본 도덕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 공백을 메우는 대신 정치가 과잉 개입하면서 오히려 자유를 억압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규제와 통제는 늘어나는데 그 속에서 국민은 더 불편과 불신을 느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나아갈까요? 첫째, 무능하다면 부지런하지 말라는 교훈을 정치와 관료 사회가 새겨야 합니다. 무능한데 부지런한 사람은 개인 차원에서는 해로울 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큰 비용을 남깁니다. 둘째, 자유와 도덕의 균형을 되찾아야 합니다. 자유를 키우되 도덕을 바탕으로 한 책임과 절제가 함께 가야 합니다. 가정과 교육이 회복되지 않으면 도덕은 뿌리 내릴 수 없습니다. 셋째, 정치는 과잉이 아니라 절제가 필요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법과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최소한의 원칙과 규범을 제대로 지키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치와 관료가 부지런하지만 무능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멈추고 성찰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지, 그 결과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 전체가 선진국으로 나아가려면 자유와 도덕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지켜야 합니다. 도덕 없는 자유는 방종이고 자유 없는 도덕은 강압입니다. 이 균형을 잡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우리는 선진국으로 갈 준비가 되었을까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